오늘도 좋은 말씀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조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녹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사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냐고. 방송이 그래도 몇 번 그동안 나갔는데 피드백을 조금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되게 숙면에 도움이 되어서 좋았다는 굉장히 감사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애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가 조금 유명해졌더라고요. 현명한 사람이라고. 제가 한 신문사에 고민 상담을 받고 책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한 반년째 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민을 들어주고 또 책을 통해서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현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저는 그 소문을 굳이 정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전혀 현명한 사람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정정할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이걸 상담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책을 낭독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고민이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좀 이렇게 막간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저에게 털어놓고 싶은 비밀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저희 와우산 라디오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에 있는 카페에다가 사연을 살포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들어온 고민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조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에 사는 여자 사람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걸까요? 요조님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푸시업 10개를 거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섹시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3가지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신청곡은 김종국의 한남자입니다. 신청 안 되나요? 그럼 노래라도 짧게 불러주세요. 저를 위해 이 정도도 못 해주나요?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안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좀 사연을 적을 줄 아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차게 속속들이 요구사항을 심지어 신청곡까지 넣어주셨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비단 정말 건강을 신경 써야 될 나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창 혈기왕성한 건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부터도 건강관리에 굉장히 열심인
모습을 여러 보게 됩니다. 건강 신경 쓰면 좋죠. 저도 건강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 다들 아시는 것들인데, 그 수면 시간 잘 챙기는 것하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하고, 먹는 거, 신경 써서 먹는 거, 이 정도를 신경 쓰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영양제도 조금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그 구수염에 걸리면서 그때부터 좀 아토피까지는 아닌데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입술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비타민 B가 굉장히 그 중요한 영양소라는 얘기를 듣고 비타민 B를 굉장히 신경 써서 챙겨 먹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풀 수 있는 방법 3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맛있는 거 먹을 때 스트레스가 또 확 풀리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에 무익한 것보다는 유익하면서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기 전에 꼭 요조의 말씀 들으시면서,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10분 안에 어쩌면 5분 안에도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푸시업 10개 너끈하게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고, 김종국의 한 남자는 거절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서대문구 사시는 여자 사람님. 네, 다음에 또 고민이 들어오는 대로 또 이렇게 막간으로 소개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할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거나 그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직업들, 그리고 내가 그 직업을 하게 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작업하다가 작업이 잘 안 풀린다거나 스스로 굉장히 소질이 없다고 느껴진다거나 그렇게 좀 의기소침해질 때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왕왕 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의외로 다른 직업에 대해서 좀 그 지식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몇 개 없는 거예요, 늘. 이 일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해봤자 고작 제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냥 몇 개의 어떤 자영업,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공부해서 시험 보는 것들, 그 정도. 근데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직업이 존재하고 또 그 세계도 너무나 깊고 넓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다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책을 읽을 때면 너무 이렇게 뭔가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걸 저 스스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이 그런 책이거든요. 제목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업에 대한 얘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를 너무 깊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나마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적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개된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되게 독특해요. 말수의사, 사회복지사, 보드게임 개발자, 보건교사, 국회의원 보좌관, 메디컬 라이터, 비디오 게임 개발자, 변호사, 책방지기, 투자 상담자, 인공지능 리서치 엔지니어, 전시 기획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사 담당자, 미술대학 입시 컨설턴트. 아, 이런 직업이 있었어? 하는 것들도 중간중간 좀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 직업 목록 읽으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와, 이런 직업도 있구나. 진짜 궁금하다. 물론 이 책방지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 않긴 했어요. 제가 책방지기다 보니까 뭘 또 여기서 뭐 더 알 게 있겠냐. 10년간 했으면 이제 나도 알 만큼 아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얼핏 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게 또 책방지기라고 해서 또 다 같은 건 아닐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책이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의 내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과 밤과 새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메디컬 라이터라는 직업 챕터라고 한다면 메디컬 라이터의 낮, 메디컬 라이터의 밤, 메디컬 라이터의 새벽, 이렇게 또 이렇게 세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직업의 이제 낮과 밤 그리고 새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겠죠? 이 중에서 제가 읽어드릴 직업은 인사 담당자예요. 저는 회사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 조금도 아는 바가 없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아는 바가 1도 없는데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노고가 있고 또 이런 보람이 있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어렴풋하게나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 정연님께서 쓰셨는데, 이 챕터를 낮 부분 그리고 새벽 부분, 밤 부분은 패스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분량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낮과 새벽 이렇게 두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갈등과 보완의 관계를 고민하고 돕는 일. 인사 담당자 정연. 인사 담당자의 낮. 사측의 개. 신입사원 시절 다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입사 동기가 나를 보자마자 던진 말이었다. 부서 배치를 받고 나서 처음 입사 동기들이랑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걸 보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꽤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당시 그 동기가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보다는 노사 갈등이 더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동기는 자연스레 강경한 노동조합의 언어를 자주 접했을 것이다. 그런 중 오랜만에 만난 동기가 반가워서 농담으로 말한 것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짧은 외침이 이렇게 오랫동안 각인될 줄은 몰랐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대표적인 직무가 인사 담당자이다. 경영자를 돕거나 대신하여 회사 조직, 구성원과 연관된 인사 관련 의사 결정을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자는 회사의 인사 기준과 원칙을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인사 규정을 지키는 경찰로 불리기도 하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회사 내에서 인사 담당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사람이라는 굴레를 가지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나 역시 인사평가, 징계와 포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조직 내 공무원과 경찰,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내게 걸려온 전화기 속 목소리들이 꽤 떨렸던 걸 떠올려 보면 무섭거나 최소한 대하기 어려운 사람 역할을 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느 조직이 이번에 없어진대. 그 팀 이번에 팀장이 바뀐대. 저 임원 이번에 집에 간다는데? 회사에서 동료들이랑 휴게실에서 커피 한잔하며 흔하게 나눌 법한 이런 뒷담화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인사 담당자다. 나 역시 조직 개편 논의가 있거나 연말 연초 인사 변동이 빈번해지는 인사 시즌이 되면 회사 메신저나 카카오톡, 전화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그때마다 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참아야만 했던 동화 속 임금님 모자 만드는 장인이 된다. 신사업 부문 인사 담당을 하던 시절에는 하루가 멀다고 조직 개편, 임원 영입, 신규 입사자 전입 등 이벤트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조직 구성원들과 리더들의 질문 세례를 받기가 일쑤였다. 때로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질문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빈 회의실로 피해 업무를 보기도 했다. 연말에 자신이 승진할지 물어오는 임원에게 사실 이번에 퇴임하게 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목구멍 너머로 꼭 삼켜야 할 때도 있었다. 사업 추진 전략이 바뀌어서 해당 팀을 폐지해야 할 때 인원 재배치 장표를 만들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야 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할 때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을 강요받았던 옛 시절 며느리가 된 것 같기도 했고 무대 위에 올랐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득 품은 배우가 된 심정이기도 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 A팀 아무개 팀장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회사 실적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데
왜 성과급 지급한다는 말이 없냐? 형님들, 이번에 B팀이랑 C팀이 합쳐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이런 외침과 질문이 가득한 블라인드라는 앱 서비스를 모르는 인사 담당자는 없을 듯 싶다. 구성원들에게는 대나무 숲이 되기도 하고 신문고가 되기도 하는 이 가상의 공간이 인사 담당자들에게는 눈엣가시다. 예전 같았으면 탕비실이나 흡연실 한 구석에서나 수군수군 할 법한 이야기들이 앱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떠돈다. 때로는 사실도 있지만 대부분 추측과 의심, 나아가 억측과 허위 주장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블라인드 게시물들을 보고 있자면 구성원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질 것만 같다. 말 그대로 눈이 먼 사람들이 미워진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다 보면 경영자를 대리해서 조직 개편, 승진과 평가, 전환 배치, 채용과 같은 인사 사항들을 추진하는 인사팀이 주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욕을 하도 먹어서 저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너털 웃음과 함께 전하는 동료 인사 담당자를 만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듯 구성원들이 자신의 답답함과 괴로움, 리더와 회사에 대한 원망을 시원하게 잔뜩 쏟아놓는 욕바지나 해우소가 되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날에는 배설물의 바다를 헤엄치는 것만 같다. 나는 회사 구성원들에게 시원한 바람이 흐르는 대나무 숲이 될 거야. 직무 전문성을 지닌 카운슬러와 컨설턴트가 될 거야. 라는 다짐이 무력해지는 그런 날이 찾아오기도 한다. 오늘도 사의를 서성이며 어릴 적 우리 할머니는 내게 문지방에 서 있지 말라고 하셨다. 큰 사람이 못 된다는 이유였다. 식탁 모서리에 앉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었다. 아마도 어떤 자리에 설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대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된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닐까 싶다. 그런 할머니의 당부가 무색하게도 나는 오늘도 문지방 위를 서성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사 담당자로 일하다 보면 회사 조직과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된다.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은 임금이 회사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은 인건비가 된다. 직원은 소속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길 바라지만 회사는 혁신을 위해서 조직을 계속 변화시키고자 한다. 타협하기 어려워 보이는 커다란 두 주체의 본원적 욕망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인사 담당자다. 비단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분출되는 상황에서 회사와 경영층의 기대와 구성원들의 바람이 때로는 커다란 고래들처럼 느껴진다. 그 속에서 나의 노력은 작은 새우의 몸부림 같아 씁쓸하게 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 괴로울 때도 많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고 구성원들은 리더가 별로라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쏟아놓는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보이는 상황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내 탓을 하며 심판이 되어 달라는 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도 한다. 그렇게 속이 타들어갈 때 역시 말이 통하는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다. 이런 어려움을 서로 나눌 때 동병상련이란 사자성어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조직과 구성원, 리더와 구성원, 제도와 현실, 말하지 못하는 시간과 말해야 하는 시간 사이에 서서 나는 오늘도 서성인다. 사측의 개라는 모욕적인 말도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기도 하면서 상충하는 이해관계에서 서로 도움이 될 방법이 무엇일까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 시간도 견뎌낸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문지방에 서 있는 게 아닌데. 마음속에 맴도는 문장을 움켜잡고 한낮의 소란함 안에 서 있다. 인사 담당자라는 이름표의 무게를 한껏 느끼면서. 인사 담당자의 새벽. 인사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과정이 필요한가? 회사의 다양한 단위 조직들은 크게 직접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사업 부문과 이를 지원하는 스태프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스태프 부문 가운데 사람과 관련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인사 담당자이다. 이러한 인사 담당자로 성장하는 여정은 단순히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 일터에서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까지인데, 여기에는 분명 준비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사 담당자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리학, 경영학과 경제학,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꽤 많다. 인적자원 관리, 조직행동, 조직심리, 노동법 등을 학습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조직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특정 전공을 해야만 인사 담당자로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학이나 다른 인문사회 분야의 전공을 하고 인사 담당자로서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꽤 많다.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 배경은 인사 분야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전문가,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은 인사관리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사 담당자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격증은 이력서를 더 눈에 띄게 만들어준다.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에게는 유관 자격증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업무 경험이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제 업무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인사 담당자의 조직 내 역할을 이해하고 인적 자원 관리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직업을 권하는가? 간혹 인사 담당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지원자들 중 조직 내 권력을 획득하고 싶다는 욕망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인사 담당자로 진로를 택하는 걸 만류하고 싶다. 회사 안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필요 없는 조직을 없애고 리더와 구성원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분명 힘 있는 자리일 수 있다. 하지만 권력 획득과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자리가 아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권한의 한계가 명확히 있고 모든 인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경영자이기 때문이다. 인사 담당자는 경영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수행하는 것이기에 어디까지나 돕는 역할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믿는다. 인사관리 전문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으면 좋다. 또 전략적인 사고와 소통 능력, 윤리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적합할 것이다. 인사 담당자로서의 성장 여정은 개인적인 커리어 개발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계속 배우고 실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과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므로 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나의 경우 인적자원 영역에서 인사, 인재개발, 조직개발 등으로 확장해가며 적극적으로 업무 전환을 경험해왔다. 특히 인적자원 영역은 업무별로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 효과와 효율성 모두 좋았다. 현재는 그 직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사조직 조사 연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년 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앞으로 이 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는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인사 담당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보았다. 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채용부터 교육,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 구성원들과의 따스한 관계, 일터에서 구성원의 행복은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성이 조직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이해하고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의 창의력과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성과 직원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사 담당자는 회사가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는 단순히 좋은 일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인적자원 관리 분야는 단순한 업무의 변화를 넘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변화하는 미래를 향한 여정은 이 길을 걷는 각자에게 도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10년 후의 인적자원 관리 분야는 분명 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인간의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도전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사 담당자로서의 직업적 전망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 일을 잘하려면 어떤 능력과 노력이 필요한가?
첫째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인사관리 활동의 기반이 된다.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회사의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전달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감성지능 역시 중요하다. 구성원들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과 필요에 공감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사팀 팀원으로 시작해서 중간 관리자를 거쳐 현재까지 경험이 축적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핵심 역량은 학습 역량이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회사 조직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면 인사 담당자는 평소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며 생각과 관점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습에서 시작해서 그룹을 이루어 질문과 토론을 통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판적 사유를 훈련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 일련의 과정의 시작이 바로 학습이기에 학습 역량은 인사 담당자의 제1 덕목이 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로도 인사 담당자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아주 대략적이게는 좀 상상이 되는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직업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제법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니까 다른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좋은 말씀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